10장 어린 왕자의 별 가까이로 소행성 325에서 329호, 335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기회에 그 별들을 방문해 보기로 마음먹고 떠난 거였지요. 어린 왕자가 간 첫 번째 별엔 왕이 살고 있었다네요. 왕은 자줏빛 옷과 왕이 입는 가운을 입고서 홀로 그러면서 근엄한 왕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하네요. 어허, 신하가 왔구먼. 어린 왕자를 보자 그 왕이 소리쳤어요. 어린 왕자가 혼잣말로 말했지요. 나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으면서 다짜고짜 신하라니 참. 어린 왕자는 왕을 몰랐지만 이 문제는 간단했어요. 왕에겐 모두가 거의 신하였던 거예요. 내가 더 잘 볼 수 있게 좀 더 가까이 오너라 라며 마지막까지 왕의 자긍심을 뽐내려는 듯 왕이 말했대요. 어린 왕자는 앉을 자리를 찾아보았지만 별이 전부 왕의 장엄한 가운에 덮여 있는지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서 있기만 했대요. 그래서 지루에 하품을 하게 되었지요. 짐 앞에서 하품을 하다니 무엄한지고 라며 왕이 말했대요. 이제 하품을 그만하라. 어쩔 수 없는 걸요 라며 어린 왕자가 혼란스러워 대꾸했지요. 긴 여행을 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고요. 그렇담 라며 왕이 말했대요. 하품을 허락하노라. 하긴 짐도 여러 해 동안 남의 하품을 본 적이 없으니 하품이 짐에게 신기하긴 해. 그럼 어디 어서 하품을 더해보거라. 어명이다. 잠 다 깼는데요. 이제 할 수 없어요. 라며 얼굴을 붉히며 어린 왕자가 말했지요. 왕이 대답했다. 그렇담 짐이 내게 하품을 이따금씩만 할 것을 명하노라. 이 말을 하며 살짝 말까지 더듬는 걸로 봐선 왕께서도 살짝 당황하셨나 봐요. 왕은 자신의 위엄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대요. 그러니 불복종을 견딜 수 없었던 거지요. 그는 절대 군주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왕은 본심이 착한 사람으로 명령을 내리더라도 이치에 맞게 합당한 명령을 내리는 왕이었대요. 내가 명령할 때 라며 왕이 말했어요. 내가 어느 장군 보고 바다새로 변해라 명했는데 그 장군이 내 말대로 안 변했다면 그건 장군의 잘못이 아닌 것이다. 내 잘못인 것이다. 앉아도 될까요? 라며 소심해진 어린 왕자가 물었지요. 앉는 걸 명하노라. 라며 왕이 자신의 화려한 가운을 조금 당겨주며 대답했지요. 하지만 어린 왕자는 이미 놀란 상태였어요. 거쳐진 가운에 드러난 그 별이 너무 작았던 게지요. 대체 왕이 누굴 다스린다는 거지요? 폐하 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부디 제가 질문을 하나 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게 질문을 허락하노라 라며 왕이 말했어요. 폐하는 뭘 다스리시나요? 전부 다 라며 왕이 대단히 간단 명료하게만 대답했어요. 주로 어떤? 왕이 사려깊게 손짓을 해가며 자신의 별과 다른 별들을 가리켜 보였어요. 전부 다요? 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전부 다 말이다. 라며 왕이 대답했어요. 한마디로 말해 그는 절대 군주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었던 거예요. 별들도 당신께 복종하나요? 물론이란다. 라며 왕이 말했어요. 복종한단다. 즉시 복종하고 말고 난 규율이 없는 걸 못 참거든. 그런 엄청난 힘이 있다면 좋으련만
그럼 어린 왕자도 자신의 의자 보고 스스로 당겨 앉아지라고 명령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지는 해를 하루 동안에도 44번, 아니 72번, 심지어 100번, 아니요 더 심지어 200번은 더 볼 수 있을 텐데, 자신이 떠나온 별에 대한 추억 때문에 좀 슬퍼진 어린 왕자가 왕에게 간청을 드렸대요. 지는 해를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해에게 치라고 명령해 주세요. 만약 내가 장군 보고 나비처럼 이꽃에서 저꽃으로 날아다니라 명하거나 비극을 쓰라 하거나 그렇지 않음 바다새로 변하라 명하는데도 그 장군이 그리하지 못하면 그건 그가 잘못한 거겠니? 아님 내가 잘못한 거겠니? 폐하 잘못이요 라며 어린 왕자가 단호히 말했대요. 그렇다. 우리 서로에게 서로가 해낼 수 있는 지시만 내리자꾸나. 또 그리해야 되지 않겠니? 라며 왕이 말했더래요. 건의는 우선 이치에 합당해야 하니까 말이다. 내가 내 백성들 보고 바다로 뛰어들라 명하면 그들에게 폭동을 일으키란 소리지 뭐겠니? 또 그리 되고 말 것이다. 내 지시는 늘 합당했기에 내가 지금까지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지니게 된 거란다. 그럼 저의 지는 해는 어쩌고요? 한번 물은 물음을 포기하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가 앞서 자신의 질문을 상기시키며 말했지요. 내 지는 해는 보자. 그럼 내 지시를 따로 내리마. 하지만 내 근의가 이치에 맞으려면 우선 앞뒤 사항도 호의적이야 하니 기다리려무나. 아이 참 언제 되는데요? 라며 어린 왕자가 또 물었대요. 라며 왕은 우선 큰 달력을 살피기 시작하며 대답하더래요. 어디 보자. 오늘 저녁이라면 7시 40분까지만 기다리면 된단다. 그럼 너에게 내 지시가 어떻게 실천되는지 보여주겠노라. 어린 왕자는 하품을 하고 말았지요. 지는 해를 못 보는 게 아쉬워서니까. 더구나 이별이 벌써 지루해지기 시작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더 할 게 없겠네요. 라며 어린 왕자가 왕께 말했지요. 다시 떠날 준비를 하며. 가지 말거라 라는 명령을 먼저 던진 걸 내심 반색하며 왕이 말했지요. 가지 말거라. 내 너를 장관으로 임명해주마. 네? 장관이요? 그래, 법무부 장관 말이다. 하지만 여긴 재판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야 모르지만 라며 왕이 말했어요. 나는 아직 다 내 왕국을 돌아보지 못했다만 이제 내 나이도 있고 대형 마차도 없고 말이다. 걷는 것도 지치고 전 벌써 다 본걸요 라며 어린 왕자가 별 반대쪽으로 한껏 허리를 기울여 보더니 말했지요. 저쪽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내 자신을 재판하면 되지 않겠니? 라며 왕이 말했어요. 이건 참 난감했어요. 남을 판정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판별하기란 말이에요. 그럭저럭 자기 자신을 잘 판단할 수 있다 치면 그건 당신이 진짜 현명한 사람이란 증거이기 때문이지요. 저는 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저는 여기가 아니더라도 절 판단할 수 있어요. 더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라며 왕이 말했어요. 아무래도 이별엔 늙은 쥐 한 마리가 사나보다. 밤에 웬 칫소리가 그리도 나는지. 그러니 내가 그 늙은 쥐를 재판하려무나. 오래도록 사형 선고를 내리려면 더구나 그 쥐의 목숨이 내 자비에 달려 있으니 넌 매번 쥐를 방문해 줘야 할 것이다. 그거면 되지 않겠니? 저는 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사형 선고를 내리기 싫은걸요. 저는 그만 갈래요. 아니다 라며 왕이 말했어요. 그렇지만 어린 왕자로선 이미 갈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기에 나이 드신 왕의 만류가 먹힐 게 아니었어요. 만약 당신의 명령이 엄격히 지켜지길 바라신다면 합당한 걸 제게 명령해 주세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길 1분 안에 떠나길 명해 주신다거나 하는 거요. 그래야 저도 호의를 가지고 당신의 명령을 따를 수 있지 않겠어요? 왕에게선 아무런 대꾸가 없었대요. 어린 왕자는 웃음 머뭇거렸대요. 그런 다음 한숨을 휴 내쉬곤 막 출발하려는데 내 너를 대사로 임명하마 라며 왕이 서둘러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로써 왕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권위를 지킬 수 있었던 거지요. 어른들은 참 이상해 라며 어린 왕자는 다시 여행을 떠나며 혼잣말을 했지요.